네, 반갑습니다. 규제 다 풀어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보통 일시적 이주택 갈아타기를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탈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21년 꼭지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시점에 이주택을 취득하게 된 사람들, 규제를 계속 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한 개 더 살려고 하는데 이거 취득세가 부담스러워서 못 사겠어. 이것만 깎아주면 더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뭐더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떤 과정들이 있었나 한번 봅시다. 규제 완화로 연착륙 노리는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통할까? 일부는 통했습니다. 수도권 통했어요. 지방 통하지 않았어요. 어제자 박종훈의 경제 한방에서 요 자료를 가지고 왔었어요. 저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서 박종훈은 이야기했어요. 지방은 노답이다. 지방은 노답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어제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분양권 전매 제한 돈 없이 있는 사람들 살려주고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고 중도금 대출 제한하고 폐지하고 그 다음에 청약할 때 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하고 청약 경쟁률 막 펌핑 막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청약 경쟁률 엉망이고 분양권 전매 1년 후에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죠. 안 해요. 1년 후에도 답이 보이지 않거든요. 자, 청약 조건 완화도 해주고 분양가 상한제 아주 극소수 지역만 남겨두고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당 사실상 없다시피 만들어두고 초과이익 환수제도 없애려고 하고 종부세도 없애려고 하고 주택담보대출 제한되는 부분들도 거의 다 폐지입니다. 부동산 세금 다주택자 중과되는 부분도 일부 완화해줬어요. 그리고 뭐 조정대상자가 해제되는 그 자체만으로도 2주택을 취득한다? 사실상 규제 없다고 봐도 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물린 사람들이 저것만 해제해주면 살 건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보셨잖아요. 과거에 조정대상지역 부산 지역이 해제되었을 때 2019년도인가요? 2018년도? 19년도? 네. 그 무렵에는 엄청난 펌핑이 있었어요. 근데 21년도에 조정대상지역 해제해줬지만 펌핑이 없더라. 22년도에 해제했던가요? 아무튼 조정대상지역 해제만 하면 해봐라. 하기만 하면 산다. 하기만 하면 산다고 말했던 사람들 결코 사지 않았어요. 지금 거래량도 살아나고 있잖아요. 규제지역 지정된 곳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만 남겨놓고 모조리 다 해제되었어요. 그래도 지방에는 안 사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한 보름째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은행권에서 대출, 주택담보대출 내기로 했던 부분 80% 이미 내줬다. 대출 여력 없다. 하반기 되면 가계대출 총량관리 이거 떠오르시죠? 2021년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중단해버렸어요. 그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 서울 니 많이 올랐으니까 니 좀 조정받아라. 우리 지방 안 올랐으니까 이제 좀 오르자.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해질 겁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 과거에 토지,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재밌습니다. 토지, 뭐 대지, 아니면 뭐 사하촌, 뭐 이런 문학들, 그 고전 문학들 같은 것들 보시면 무척 저는 그런 책들을 볼 때도 이 부동산과 연관지어서 좀 많이 봤던 책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요. 뭐 이렇게 막 한번 멀쩡한 땅에 농사 잘 짓고 있다가도 흉년 한번 들어버리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땅을 거의 뺏기다시피 합니다. 대지주들한테 거의 땅을 뺏기다시피 합니다. 예. 자본이라는 것이 원래 더 큰 더 큰 덩어리에 더 큰 중력이 질량이 더 큰 물질에 더 큰 중력이 더 큰 인력 요리 작용하듯이 이 짜자부리한 거는 큰 곳에 다 편입되어 들어가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자 유전이라고 해서 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 농사를 짓는 자만이 땅을 가질 수 있다는 이 대원칙이 우리 헌법 121조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더 경자유진의 원칙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소작제도의 금지입니다. 소작제도의 금지. 근데 현대판 소작제도 뭔가요? 예, 부동산 임대. 현대판 소작제도 부동산 임대. 상가의 가격 천정부지로 치솟고 뭐 꼬마 빌딩이 뭐 뉴욕에 있는 뭐 대형 빌딩 가격하고
뭐 맞먹는다. 뉴욕 아닌가 샌프란시스코든가 어디 뭐 대형 빌딩 가격하고 서울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하고 가격이 맞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야 거기서 상가를 가진다? 장사할 사람만 상가를 가져라. 아파트? 거기서 실제로 사는 사람만 가져라. 아마 뭐 지금의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 경자 유전의 원칙을 세웠듯이 뭐야 이거 뭐 주자 유택 뭐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예. 이거 사는 사람만 주택을 가져라. 이런 원칙만 세워도 뭐 저출산 대책이니 뭐니 나발이니 아마 다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누군가 또 이거 이 공산주의 정책이잖아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의료보험도 탈퇴하시고 뭐 그런 길을 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냥 뭐 이상향이죠. 그냥 이상향에 대해서 한번 떠벌려 봤어요. 그리고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지금 링크 눌러주세요. 링크 눌러주세요. 지금 누르셨나요? 감사합니다. 자, 배도 물량 역시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56,500건 56,500건 살짝 넘을 걸로 봤는데 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연중 최고치를 계속 갱신 재갱신 해나가고 있다. 부산이 유일하다. 부산에 매물도 넘쳐나죠. 부산은 지금 부산 관련 뉴스들도 제가 매일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찾아보는데요. 댓글 1등은 그겁니다. 무슨 스틸인가요? 철강 무슨 스틸이지? 까먹었다. 뭐 연매출 7천억 규모 되는 그러면 이 기업 하나뿐만 아니고 여기에 파생되어 있는 짜잘한 주위에 있는 기업들까지 다 이주해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당진으로 이주한다는 그 스틸 무슨 스틸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얘가 왜 쫓겨났나요? 왜 쫓겨나나요? 옆에 아파트를 짓고 나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듯이 야 시끄럽다 나가라 나가죠. 그냥 나갑니다. 안 그래도 일자리 없고 뭐 대기업도 변변치 않은 대기업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아파트만 나날이 늘어나더라. 매물도 늘어나는 게 뭐 당연하겠죠. 전세 물량 10,000개, 월세 물량 8,000개 정도, 18,000개 정도의 임대 물량 있고요. 임대 물량 줄어드는 부분, 자,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또 지켜봐야 됩니다. 근래 들어서 부산의 거래량은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인천하고 견주어 봤을 때 인천은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부산은 잽도 안 되더라. 자, 거래량 수준은 2,300건 수준으로 이번 달 6월달 거래량은 마무리되겠고요. 7월달 거래량은 또 살짝 상태가 났습니다. 7월달 거래량도 한 2,300건 정도 나옵니다. 이게 부산 사람들, 부산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래량 증가세인가요? 이런 거 원하지 않았죠. 2,000건, 3,000건, 4,000건 이런 걸 원했지만 그런 원했던 거래량은 나오지 않더라. 안 사고 있어도 아파트 천지 삐까리로 짓고 있고 남아 도는 게 부산의 특산품이 아파트인데 무엇이 급해서 먼저 사겠습니까? 자, 실거래 가격 한번 보기 전에 지역별 거래량 먼저 보는데요. 서울은 폼 미쳤습니다. 400건에 달하는 거래량. 부산은 100건, 인천은 170건. 인천은 거래량이 3,000건, 4,000건 뚫고 올라갈지도 모르겠지만 부산은 안 되네요. 대구하고 부산하고 이 쌍둥이처럼 움직여요. 근데 그 더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대구는 근래 들어서 낙폭이 더 커지는 현상,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부산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 싶습니다. 제가 몇 개 아파트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은 어제도 그 댓글 잠깐 인용했었는데요. 조금 무서웠어요. 자, 비싼 아파트 한번 보세요. 30%, 30%, 34%. 조금 덜 하락한 것도 있어요. 그거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비싼 아파트들도 거의 30% 가까운 하락. 대구는 35%, 막 어떤 거는 주상복합 이런 거는요. 워낙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주상복합 옆에 주상복합, 거기 옆에 또다시 받고 주상복합, 또 받고 주상복합 하다 보니까 33층인가 34층 아파트가요. 한때는 그 대구 지역에서 랜드마크라고 불렸던 그 아파트가 두복에 뺑 둘러싸여서 정말 조그마한 창 하나 공간만큼의 조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사태도 벌어지더라고요. 삼입빛이 29평형 39%, 그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네요. 하락률 수준. 약간의 반등, 약간의 등락만 있다 뿐이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아닌가요? 한번 시원하게 내렸으면 시원하게 올라줘야 되는데,
시원한 반등이 나오다가 그것을 깎아먹기 시작하고 서울은 자꾸 오른다고 하고 부산 팔고 서울 가려니까 부산 팔리지도 않고 막대한 손실을 보고 정리를 해야 되고 손실 보고 정리하고 나니까 투자금이 쪼그라들어서 서울 같은 곳에 투자할 엄두도 내지 못하겠고 야 그래도 명색이 제2의 도시인데 내가 부산만 아니면 서울이지 더 하향해서 투자하기는 쉽진 않죠. 6억 이상 거래 오늘 제법 많이 있었고요. 가격 부분 조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이게 33%막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고점 대비 대구는 오늘 35% 가까운 하락하는 것들을 무척이나 많이 봤습니다. 뭔가요? 1층에 40%. 여기 공식이었잖아요. 많이 떨어지더라도 1층은 40%까지야. 근데 그 공식이 무너지고 오늘은 대구는 1, 2, 3층 거의 45%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이 의미 있는 숫자들의 나열인 것 같고요. 또한 대출 총량제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지금 사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라. 사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 누구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어디 뭐 게시판 이런 곳에서 물건 팔고 싶어서 안달한 사람들이 어디 좋아요, 대단해요,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합리적인 가격, 주변 아파트 시세와 견주어서 따지는 방법들 저와 함께 늘 살펴보잖아요. 예. 요 근래에는 좀 그렇게 막 치밀하게 막 계산하는 모습들은 덜 보여드렸지만 과거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은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지금 시점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 거기에 대한 답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40 몇 %씩 빠지는 거 이런 것들. 33년 차, 18년 차. 밑에 더 많습니다. 반등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그닥 시원한 반등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격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부산은 방송만 하면 방송이 너무 길어져서 인천은 여기서 이 분위기죠. 인천은 이런 분위기 정도 납니다. 이런 분위기 정도. 부산은 안 나요. 분위기가 안 나요. 서울은 이런 분위기 정도 납니다. 요 정도 기울기 정도 나옵니다. 인천의 기울기 요 정도 나옵니다. 부산의 기울기 요렇습니다. 부산의 기울기 요렇습니다. 부산, 인천, 서울, 뭐 부인경인가요? 부인경? 고가의 아파트들 근래 좀 거래됐습니다. 매집인가? 매도인가? 분양권 시장은 조금씩 죽어가고 전월세 시장도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다. 전년 대비 활발하지 않다. 2년 전과 견주어 봤을 때는 좀 비슷한 수준이 나옵니다. 고가의 전세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들 나온다. 여기에 곧 있으면 전세 자금 또한 전세 DSR, 전세 자금 대출 또한 DSR에 포함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고가의 전세 빚 잔뜩 내고 나 투자용으로 한 개 사고 빚 잔뜩 내서 또 나는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고 이 폼나게 살던 사람들 폼이 좀 구겨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것을 전세자금 대출 DSR이 별거 아닌 것처럼 폄하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닥쳐보면 알 것 같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쿠팡 링크 댓글창에 있는 쿠팡 링크 한번 클릭해주고 가세요. 시청 감사합니다.